그러면 왜 그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AI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근데 방금 우리 종군당의 우 회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AI 분야, 특히 헬스케어,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사실 미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아픈 건 비슷하잖아요. 치료 방법도 비슷하고 뭐 교육이라고 하면 미국의 빅데이터와 중국의 빅데이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치료하고 어떤 병을 알아내고 이걸 데이터로 모으는 건 결국 비슷하다는 것이죠. 근데 데이터를 누가 많이 모으느냐, 케이스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AI의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AI, 빅데이터 분야에 있어서 우리 룩강 대표도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빅데이터라고 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있고 그리고 규제가 굉장히 없어요, 거의. 그리고 정부가 오히려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호정보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억제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걸 어디냐면 올 초에 티벳을 방문했습니다만 티벳에 가면 시장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멀리에 있는 대학이에요. 시장대학은 중국의 대학 순위를 보면 이름도 올라오고 있는 아주 그런 멀리 있는 대학인데 그 대학에 가서 대학을 소개해 주는데 여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장대학에 있는 빅데이터 센터예요. 야, 너네가 무슨 빅데이터가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티벳을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는지, 어느 호텔에 묵는지를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빅데이터라는 시스템을 돌려서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모아지는 정보는 다 빅데이터로 쌓이고. 근데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몇백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그 소위 말하는 관광을 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관광객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호텔에 묵는지, 무엇을 사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조차도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근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게. 한국 관광공사 같은 데 보면 그런 있을 법도 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필요한 데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것이 어떤 용도에 쓰이든 빅데이터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느냐. 이제 중국의 광군절이라고 그러잖아요. 11월 11일 날 그 알리바바가 주도하고 있는 그 쇼핑 그 축제죠. 그게 이제 작년에 11월 11일 날 하루 동안 팔린 게 1682억 위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8조 정도 돼요. 근데 자, 28조가 하루에 팔린다라는 숫자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숫자 뒤에 있는 것이 나는 사실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광군제 11월 12일 날 발생했던 소포, 말하자면 배달 수요가 8억 2천만 개였답니다. 8억 2천만 개. 8억 2천만 개의 소포가 그날 전달이 됐어요. 그날 배달이 됐어요. 최소한 24시간 안에는 다 배달이 됐어요. 가장 빠른 거는 15분 만에도 배달이 되고. 그럼 중국이란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8억 2천만 개의 소포가 어떻게 24시간 안에 다 배달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인 것이죠, 이거. 이게 오히려 우리의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8억 2천만 개가 어떻게 배달이 됐냐면, 알아보면 이런 게, 이제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로 모아진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자, 11월 11일 날 작년의 경우를 봐서, 최근의 트렌드를 봐서, 자, 남경에는 이러이러한 상품이 이러이렇게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11월 11일 날 가기 전에, 남경에서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그 남경에 가장 가까운 재고 창고에 갖다 놓는 것이죠. 그럼 바로 그 주문이 비슷하게 들어오고 거기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8억 2천만 개가 배달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빅데이터. 그것을 지금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 그것이 미국을 건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표준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지금 무역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하나의 추동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징둥에 갔을 때 봤던 빅데이터 센터예요. 징둥이라고 하면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제2의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저희 채널앱이 이제 징둥과 같이 일을 몇 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2박 3일 가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이게 빅데이터 센터예요. 여기 한번 내mon고에 지금 뭐 어떤 주문이 일어나고 있고 누가 뭐 사가고 이게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게 다 쌓여서 이제 빅데이터로 쌓이는 것이죠. 여기서 본 것과 아까 시장대에서 본 것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 가지 큰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트렌드는 무역전쟁이 진행될수록 더 강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산이 국내 통합이에요. 생산이 옛날에 중국이 중간재 같은 것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사왔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다 해요. 국내에서. 그 다음에 시장의 국내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장을 전부 다 미국에 의존하고 유럽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수 시장을 키워서 자꾸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중국에서 팔려고 그럴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생산력과 모바일의 통합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허마시 현상과 같은 컨셉의 징둥의 세븐프레시라는 곳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는 이 중국의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계속 이제까지는 디지털화 방향으로 온라인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 온라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되고 있는 그 신유통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사진인데 이게 선전의 광경이에요. 이게 이 선전에 지금 선전이 막 아시아의 뭐 실리콘밸리냐 해서 막 뜨느냐. 왜냐하면 선천에 가면 선천은 원래 짝퉁의 도시예요. 뭐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스마트폰까지 짝퉁을 만들고 뭘 갖다 주면 뭐 샘플을 가져다 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설계도를 갖다 주면 10개도 만들 수 있고 100개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1000만 개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이 선전이에요. 그것이 지금 그 정보화에 결합되면서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그 ICT 생태계가 지금 심천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이거 화창베이라고 하는 곳인데 결국 이런 심천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생산력이 이 모바일 디지털과 맞부딪히면서 지금 중국 내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꼽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까 우리 누강 대표는 거버먼트 서포트라고 그랬는데 좀 더 다른 얘기로 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운영되는 나라예요. 국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국가는 일반적으로 축구에 치자면 서방에서는 그냥 공정하게 게임을 관리하는 심판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심판이 볼도 차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적으로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경제 행위에 참여하는 이런 형태란 말이죠. 예를 들어 심천 얘기 다시 한 번 더 하면 BYD가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 굉장히 막강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BYD는 어떻게 컸을까? BYD 물론 민영 기업이고 뭐 독자적으로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얘기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B2G다. 거버먼트를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죠. 심천에 가면 여러분도 혹시 심천에 가시면 이 심천에 굴러다니는 심천에 굴러다니는 이 버스 100% 전기차예요. BYD가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BYD가 만드는 전기차를 받아주고 BYD는 그 개발을 하고 이게 바로 서로 중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 커가는 기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 4차 산업 쪽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고 이것이 기술 표준이라는 것과 맞물리면서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